상당히 많은 국민들 분노 내지는 안타까움 내지는 또 어리둥절함. 왜 그랬을까? 아니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대체 왜 그랬을까? 정말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 음주운전 사고. 근데 뒷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술자리는 4일 저녁 때 시작이 돼서 5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7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7시간을 타임테이블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 일단 4일 저녁 6시 57분쯤 이태원의 한 유명 소고기집에서 식사를 하고 2차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일행과 함께 3차로 자신이 주최해둔 골목의 한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죠. 자, 그 직후 일행과 함께 5일 새벽 12시 38분입니다. 또 다른 요리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3차 자리를 이어갔고요. 이후 이곳에서 나온 문 씨 이미 만취 상태였는데 자신의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을 했고 신호를 위반하고 또 택시와 추돌 사고를 낸 겁니다. 진짜 근데 보세요. 이 요리주 지금 애초에 소고기 식당 들어가서 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런데 다른 이 음식점 들어가려다가 일단 쫓겨나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당시에 문다혜 씨가 얼마나 취한 상태였길래 해당 음식점 주인이 아유 나가주세요 안 받습니까 이랬을까요? 2차 자리를 마친 후에 가게를 나선 문다혜 씨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2차로 방문한 음식점에서 동행들과 나온 문다혜 씨 이미 꽤 취한 모습입니다. 비틀대면서 골목을 걷던 문다혜 씨, 이 동행한 남성이 손짓하자 한 음식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너무 취한 탓에 쫓겨나는 바람에 그곳에서도 그대로 나와야 했습니다. 네. 일단 저렇게 비틀베드 저렇게 손짓하는 사람이 아마 동행 같이 갔던 일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뭔가 지금 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어도 저 상태는 지금 보는 사람이 진짜 뭔가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비틀비틀하는데 뭔가 또 문다혜 씨가 뭔가 품에 지니고 있어서 그게 뭐 책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방도 X자로 메고 있고. 그런데 가게에서 그러면 박주민 선생님 어떤 모습을 대체 보인 걸까요, 문다혜 씨가? 굉장히 상당히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다혜 씨를 거절했던 이 음식점의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네. 당시에 문다혜 씨가 너무 취해 보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문다혜 씨는 테이블을 쾅 치면서 술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일행이던 남성이 가까스로 다른 곳으로 나가자라는 취지로 문다혜 씨를 타일러서 가게를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최재봉 교수님. 네. 가게 업주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간이 글쎄 그 가게가 몇 시까지 영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늦은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딱 봐도 문다혜 씨라고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일단 손님이 많이 취하셨으면 일단 많이 취하셨으니까 저희는 좀 이제 영업 문 닫겠습니다. 해서 안 받겠습니다. 손님 안 받겠습니다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다혜 씨 일행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다혜 씨가 지금 가게 업주분 얘기예요. 테이블을 쾅 치면서 아니 술 달라니까 그랬나 봐요. 지금 그런 상태. 그럼 다시 한 잔을 더 하려고 3차 자료 또 갔다는 거야. 귀가를 하지 않고. 네,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 가게에서 쫓겨난 문다혜 씨는 다시 동행과 함께 5일 새벽 12시 38분 요 시간에 다른 요리주점을 향해서 이곳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운영하는 분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행한 남성 한 명과 함께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 이걸 주문하고 약 2만 원어치 안주와 술을 주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문 씨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지금 언론에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3차에서는 이게 좀 애매한데 아예 술을 안 마신 것처럼 보였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2차와 3차가 왜 다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동행한 남성도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음식점을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명확한 건 술을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이제 아마 이걸 굳이 해석까지는 안 하겠지만 3차 자리에서 술을 시켜놓고 너무 취한 나머지 이제 술은 시켰지만 두부김치 등등 안주는 시켰지만 술이 오면
술을 안 마시고 뭐 꾸벅꾸벅 존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니까 안 마신 것처럼 보였다. 술을 안 마신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런 해석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문다혜 씨 일행은 문다혜 씨와 남성 2명이 있었어요. 근데 3차까지 가는 경우에 이 과정에는 한 명이 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차 자리에는 앞서 2차 자리에서 나가달라고 했을 때 길에서 보면 한 남성이 이렇게 손짓하죠. 이쪽으로 갑시다. 그냥 빨리 나오세요. 갑시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2명만, 애초에 3명으로 시작된 그 술자리가, 음식 자리와 술자리가 이 자정을 넘기고서는 새벽 시간에는 3차 자리에서는 남성 1명과 문다혜 씨가 있는 걸로 지금 CCTV상에 보여요. 그리고 가게 업주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여기까지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다. 뭐 기분 좋게 술 마실 수도 있고 지인들과 술자리도 곁들이고 식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한 행동 때문이잖아요, 지금. 문다혜 씨가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만취 상태의 모습 공개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가게에서 나와서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다가 2분간 남의 차 문을 수차례 열어보려는 시도를 하죠. 그 과정에서 열리지 않자 차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술에 취해서 이 모습이 남의 차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대며 걷다가 어지러운 듯이 전봇대에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에 올라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사람을 칠 뻔하는 아찔한 모습도 연출하기도 하는데, 이 사고 후에 경찰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는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경찰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문다혜 씨는 조만간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오늘도 기자들이 용산경찰서에 뭐 진치고 있다가 오늘 안 나올 것 같다, 오늘은 안 올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저희 제작진에게 또 들려주곤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 상황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술은 드실 수 있어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데 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문제예요. 보면은 코트를 묶는 그 끈이 바닥에 질질 끌린다. 그걸 못 알아차릴 정도로 지금 인사불성 상태였어. 그리고 뭔가는 품에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비틀비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봇대에도 기대고 남의 차에도 기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전현 평론가님, 음주운전은 그 대한민국 그 누구에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글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문다혜 씨의 저 행동을 옹호해주는 글들이 있다면서요. 뭡니까? 예,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문다혜 씨 관련된 소식이 올라오고 즉 뉴스가 공유되고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이 댓글 내용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까지 했을까, 너무 딱하다,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 딸인데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대단하다,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일부 댓글에서는 문다혜 씨가 대해서 일부러 아버지 대신 희생한 듯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런 댓글이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댓글이 최진모 교수님. 네. 댓글 자유예요. 뭐 댓글은 다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또 회원 가입하는 사이트 같으면 회원 가입해서도 자신의 의사 표시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자유 게시판에 회원 가입 없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또 한다 쳐요. 근데 제가 글마다 토를 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요, 괴로웠겠죠. 뭐 지금 자신을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전직 대통령 딸인데 소형차 타고 다니는 것도 대단하다. 아니 그러면 대형차 타고 다니면 또 대형차 타고 다닌다고 또 이 뭔가 이 품행 맞지 않게 대형차 타고 다닌다고, 비싼 차 타고 다닌다고,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글들도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뭐죠. 그 다음 거예요, 마지막 거. 일부러 아버지 대신 희생한 듯 예수님,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 왜 생각이 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의 잘못을, 물론 이게 본인이 쓴 게 아니니까 제가 문다혜 씨를 비판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런 글을 통해서 마치 문다혜 씨가 무슨 예수님처럼 희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뭐 어떤 진영이든 뭐 정치적 성향에는 관계없고요. 음주운전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에요. 괴로우면 음주운전합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괴로운 사람은 다 음주운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워도 네. 그리고 꿋꿋이 살아간 사람 많이 있고요. 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이런 행동을 해서 사고가 다행히 접촉사고가 났으면 그렇지 인명사고로 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저건 정말 흉기예요, 흉기. 우리가 늘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 음주운전이나 이렇게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옹호하고 비판하고 이런 문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네. 이 자체로 이건 문제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네. 물론 댓글 올리는 건 자유시지만 네. 이런 댓글이 도리어 제가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다희 씨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CCTV를 보면 물론 당시에 문다혜 씨가 운전할 때 속도가 빠르진 않았지만 행인을 칠 뻔해가지고 그 행인 옆에 있던 분이 그분을 끌어줘서 가까스로 치지 않게 하는 것도 CCTV에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박주희 변호사님 이렇게 글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댓글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게 국회에서도 뭔가 지금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황당하게 옹호하는 이 측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국감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네. 이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음주도 잘못됐지만 옹호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미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절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원론적 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얘기를 일단 한 거 일단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한 것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방송에서 언론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불똥이 어디까지 튀냐? 지금 여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아버지로서 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거 그냥 덮고 갈 수 있을까요?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시간 동안 거기서 술을 0.14면요. 그냥 소주를 한 5병 정도는 먹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그러고 차를 몬다는 것 자체가 요즘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전직 대통령의 딸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게 믿기질 않고 그리고 자기들 잘못한 것도 왜 이렇게 문 대통령 사과를 안 해요? 본인이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 책임이 있는 건데 사과를 안 해요, 그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문도 들어오는데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문다혜 씨가 청소년도 아니고 그 피보호자도 아니고 본인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분인데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점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라 보는데 지금은 문다혜 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죠. 예상은 했습니다만 안진용 기자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문제를 공세적 입장으로 이제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 큰 성인인데 무슨 아버지가 이제 다 큰 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냐 그건 좀 과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이 뉴스는 이미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난감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진 않고 있죠. 왜냐하면 사건 당사자도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 부모된 입장에서 뭔가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인사들이 어떤 상황일지를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데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경민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선 딸 문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며 이번에 음주 사건까지 겹쳐서 부모로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매우 가슴 아픈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냥 남아있는 듯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문다혜 씨의 아버지로서의 문 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문다혜 씨가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음주를 많이 한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글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라고 판단이 안 섰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술이 다 깨서 온갖 뉴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진심으로 자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조사는 불가피하니까 앞으로 소환된다면 조사 성실히 받기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